그러면 애플하고 구글하고 서로 요구하는 좀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가 있나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면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좀 한 발 좀 우리도 좀 양보한 입장이 이제 관련 분야 또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도 최소한 그 뭐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국내 서버를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럼 일단 좀 전향적으로 이 고정밀 데이터 지도 반출을 좀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구글은 우리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면 구글 데이터 센터가 있는 나라가 일단 싱가포르 있고요. 일본 있고요. 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태국하고 말레이시아에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에만 우리나라에만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구글은 그렇고 애플은 좀 다행인 게 애플은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고 국내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관세 협의를 하는데 지금 주요한 또 의제로 지금 이 이제 고정밀 데이터 지도도 좀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각각 구글과 애플의 8월 11일 그리고 9월 8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보 시한을 정해놨는데 이제 관세는 지금 8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관세 적용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 협상이 지금 코앞인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관세 시한 이후인 뭐 각각 뭐 8월 11일과 그리고 9월 8일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새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 결국은 새 정부 그다음에 관련 부처인 국토부 그다음에 국토정보지리원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국정원이나 기타 관련 유관 정부 부처 등이 있는데 종합된 의견으로서 최종 어떻게 좀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조심스러운데 애플은 조금 허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내 서버를 운영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구글과 애플의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이제 국내 서버를 두고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실상 구글이 그러면 왜 한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안 줬냐? 이제 법인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법인세 17%인데 우리나라 24%, 40%, 24%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이제 건축 설계 비용으로부터 또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 구글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연간 한 4천억 내외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세이브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년 그런 뭐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조 단위의 수익을 챙겨가는 입장인데 사실상 법인세도 제대로 납부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보면 뭐 네이버는 1년에 500억 다음은 1년에 300억씩 이제 사회 환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내는데 근데 구글은 연간 그 5천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리고 애플은 정확하게 공개도 안 하고 애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대한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미국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그 조 단위의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서 반대로 우리 어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무턱대고 지도는 달라?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주는데 뭐 그게 지도를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도 자체가 이게 우리는 1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안보상의 위의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 대한 산업 침탈,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러한 자금력과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그 과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애플이나 구글에게
우리가 만든 지도의 데이터를 유료화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반대로 그 기업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신중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도 있지 않나요? 일본 사례도 일본도 자기네들 지도 만들 때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전 차이가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이 1대 5천 네. 축적비 1대 5천 고정밀 데이터 지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기타의 나라에 비해서는 좀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좀 국토 면적이 이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 앞서 뭐 도쿄나 네. 뭐 다른 나라 네. 지도를 보셨는데 네. 거기 이제 주요 도시 대도시나 주요 네. 도시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이 고정밀 데이터 지도는 전국 방방곡곡 곳곳 다 그 산지나 격오지 우리 이제 군생활 하셨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까지도. 정확하게 다 구현이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도는 퀄리티가 좋나 보네요. 사실성, 좀 희소성이 있고 유례가 없는 정도의 그런 좀 고가치 데이터 지도인데 이러한 지도에 대한 무리한 반출 요구가 지금 1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도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과의 어떤 대미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나 그다음에 이 관련된 무역 장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페널티 문제 네. 뭐 이것도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뭐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도 반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회의적이었다면 사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는 군사 위성을 민간 위성이 대체하는 맞습니다. 시대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이제는 우리가 볼 수 뭐 평양 주석궁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지도를 이렇게 쉽게 내주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보적인 이유의 어떤 명분만 세울 게 아니라 어떤 타당한 납득 가능한 그런 논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데 주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반대로. 네. 만약에 이제 애플이나 구글한테 주면 뭐 지금 요즘에 많이들 러닝할 때 쓰는 뭐 가민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자율주행차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독삼사도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거고요. 그 회사들이 계속 반출 요청을 달라고 하겠죠. 우리나라도 왜 쟤네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정부가 이런 관련된 원칙을 좀 세워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관세 협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통상 압력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기업과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연결될 만한 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좀 뭐랄까 좀 쟁점화됐고 네. 좀 화근이 된 게 사실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이 네. 매년 3월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네네. 근데 금년 3월에 보고서에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로 한국을 콕 집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네. 한국의 이러한 지도를 해외 기업에게 반출하지 않는 사례가 일종의 무역 장벽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미국의 그렇게까지.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그 무역 장벽 보고서에 아주 한국을 네.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받은 미 행정부의 이제 네. 트럼프가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도 지도도 제공받고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이건 불공정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부분이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이 화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뭐 해외 민간 기업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실은 좀 톤다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해외 민간 기업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행정부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게 어떤 관세 협상에 결국은 또 어떤 무역 장벽의 해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 네. 부분도 우리가 과연 이번에 이러한 파고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자칫하면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관세 협상과 그 다음에 관련된 미국과의 대외 교역에 있어서의 이런 협상에
우리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 네. 예, 아. 지금은 좀 그런 좀 전향적인 좀 전략과 그런 네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애플 요청에 대해서 9월 8일까지 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9월 8일이고 구글이 8월 11일. 구글이 좀 더 얼마 네. 안 남았네요. 네. 이거 이다 보니까 뭐 이제 한 열흘 뒤면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관세 장벽 이슈로 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기술 주권 침해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 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해야 네. 되는데 사실 저조차도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협상이라기보다 약간 협박에 네.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협박.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한다면 뭔가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도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원래 협상의 원칙이란 게 그건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양보해주고 다 좀 내어줘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지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한 8월 열흘 정도 뒤, 열흘 좀 넘게 남았네요. 8월 10일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